네, 안녕하세요. 진명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 MySQL을 사용한 JSP 페이지 만들기와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를 연동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JDK, 톰캣,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포 환경이 되는 것이고, 개발 환경을 위해서 이클립스를 설치하고, 톰캣하고 연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톰캣하고 연동해서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만든 JSP 페이지를 연동해서 보여주는 안드로이드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것을 JSP 서버와 간단히 텍스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과 그리고 이제 구조가 있는 제이슨 객체를 주고받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MySQL을 설치하고 이클립스하고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들고 활용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한 JSP 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톰캣의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에서 JSP 개발 환경으로 이클립스를 쓰고 있는데 이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JSP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서버 쪽에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MySQL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톰캣에서 이 JSP 문서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뭐 이쪽이 웹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앱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제 우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배포가 될 때는 톰캣 컨테이너가 되겠지만 개발을 할 때는 이클립스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톰캣과 연동, 이클립스에서 DB를 연동을 시켜 놨기 때문에 JSP 문서에서는 그 연동된 MySQL DB를 어떻게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클립스에서 MySQL 연동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이렇게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버 톰캣 서버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DBMS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 놓는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요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에 요 아이콘으로만 탭이 닫혀 있는 상태일 거고요. 탭을 활성화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서 여기 만들어 놓은 우리가 커넥션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워크벤치죠. 그쵸? 네,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워크벤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열어보면은 MySQL 이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스테이터스 커넥티드라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쿼리 명령을 내려서 데이터베이스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든 쿼리 명령은 또 세이브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커넥티드가 나타나는지, 자, 이렇게 한 번 더 주의해서, 연결이 이클립스와 일단 MySQL, DBMS가 연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쿼리 파일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파일 세이브해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베이스가 MyDB고, MyDB고,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이름은 나타나지가 않는데 MyDB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할 테이블은 users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create table users 그다음에 이런 어트리뷰트들을
컬럼을 가지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id가 인티저로 만들고 자동 증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value는 name과 pw 패스워드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name pw하고 values에서 이렇게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name을 네임은 김이고 패스워드는 1, 2, 3, 4인 그런 사람이 레코드가 있는지 유저스 테이블에서 네임을 한번 셀렉트 해보는, 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JSP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와 MySQL이 연동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안에 이렇게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앱 밑에 웹 INF 밑에 lib, 그쵸? 순서대로 쭉 이제 라이브러리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치할 때 커넥터가 어디에 있는지 좀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꼭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뭐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JSP에서도 MySQL을 쓰기 위해서는 이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MySQL 앞에서 설치할 때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고요. 그래서 탐색기에서 그것을 찾아다가 마우스 우측으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클립스하고 MySQL 연동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면 되겠는데요. 제가 미리 띄워놓은 것에서 만약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앞에 다시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페이지 임포트, 페이지 지시자의 임포트 속성에서 쿼리를 포함시켜 자바 SQL을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은 여기 이제 클래스 for name과 같은 함수들, 메소드들부터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꼭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게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페이지 로그인 DB, 우리가 앞에서 아마 login.jsp까지는 만들었을 거고요. 제 파일 이름은 login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로그인이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users 테이블 안에 하나의 회원을 가입을 시켜 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걸로 로그인을 할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 임포트 자바 SQL 점 에스테리스크 이 부분이 반드시, 자, 요 라이브러리 포함 다음에 여기 웹 앱스 밑에 lib 밑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고 요거 포함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그 이클립스와 톰캣을 연동할 때 유저즈 테이블을 미리 작성해서 DB 연동을 하긴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네. 자, 혹시 여러분이 또 잊어버렸을까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요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해당 실행, 뭐 한 라인을 실행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을 실행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셀렉트 명령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 실행해도 상관없지만 create table이나 insert 같은 명령은 한 번 실행을 하고 또 실행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테이블 또 만들 수 없잖아요. 레코드도 또 똑같은 것을 이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이디가 다른 김 1, 2, 3, 4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는 오토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오류가 나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login db.jsp고요. JSP 문서 생성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 블라블라 한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보면 페이지 임포트 다운표 안에 자바 SQL 에스테리스크예요. 에스테리 위치가 너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이제 DB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하는 메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시켜주고요. 그 전에 JAR 파일을
예, 웹 INF 밑에 LIB 밑에 가져다 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폼에서 원래는 입력을 받아와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JSP 수업 시간도 아니고 폼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서 그냥 주소 표시줄에 물음표하고 요청 파라메타들의 이름 이퀄 값 앰퍼센드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반드시 실행할 때 요청 파라메타를 그렇게 주소 표시줄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 겟 파라메타 네임, 리퀘스트 겟 파라메타 PWD 이렇게 하니까 그 요청 파라메타의 이름이 네임과 PWD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JSP 문서를 JSP 공부한 그 책을 아니면 공부했던 노트를 빨리 한번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MySQL을 하나의 섬으로 보고 지금 JSP 문서가 육지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육지에 있는 JSP 문서와 섬에 있는 MySQL DB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다리를, 섬하고 육지는 다리를 놓죠. 그쵸? 여기서도 이제 커넥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리 위에, 커넥션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어 나르는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이트먼트 또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읽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커서라고 했던 거가 안드로이드 스콜라이트에서 커서라고 했던 게 생각날 거예요. 여기서는 그 역할을 리절트 셋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다리를 놓고 연결해주고, 스테이트먼트 그 위에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DB에서 값을 읽어올 때 읽어온 그 자동차에 실려온 것이 리절트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서처럼. 그래서 이제 읽어온 레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한 레코드씩 읽어서 결과를 뭐 안드로이드로 보내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커넥션부터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이 URL, 그 다음에 유저의 DBMS 유저의 ID, 그리고 그 유저의 패스워드,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디는 루트에, 패스워드는 사실 좀 규정에 위배되기는 하는데 심플하게 1, 2, 3, 4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URL을 이제 보면, 자, HTTP가 아니고 JDBC, MySQL. 자, 요게 이제 뭐 오라클이냐 뭐냐에 따라서 이 부분 URL의 앞부분에 프로토콜 이름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컬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캡스톤에서는 여기가 로컬 호스트가 아니고 뭐 어떤 클라우드가 될 수 있겠고, 네이버 클라우드라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설정하고 여기에 그 DBMS가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MySQL은 3306 포트를 쓰니까 여기까지가 포트까지가 이제 DBMS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MyDB는 우리가 Create Database MyDB, 그리고 그 안에 Create Table Users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DB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치 요청 파라메타처럼 물음표하고 서버 타임존 UTC, 자,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접근할 DBMS의 DB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테이블에 접근하는 것만 쿼리로 하면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아이디와 계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용되는 메소드가 class for name이에요. 그래서 요 SQL이 요 자바 SQL asterisk 이게 없어도 여기서 오류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JAR 파일을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안 했다고 해도 오류가 나겠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 이름은 conmysql JDBC 드라이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매니저 클래스가 가지는 메소드가 get connection 해서 여기 URL, 여기 만들어 놓은 유저, 여기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DBMS가 있는 DBMS 안에 특정한 DB까지 다리를 놔드린 거예요. JSP 프로그램하고 사이에.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게 트라이 캐치문이 하나 들어가는데 요것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P에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요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또는 prepared statement, 그 다음에 result set, 스컬라이트에서 커서 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요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JSP를 공부했다 그러면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try catch 문에 들어갈 내용만 try catch finally 문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 이제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네, 이제 db까지 들어갔으니까 안에 dbms 안에 mydb라는 db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테이블에 접근할 수가 있는 위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select name from users where name 다음에 요 rname 패스워드는 rpw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왔을 때 여기 우리가 get 파라메타로 name과 패스워드를 rname과 request name과 request pwd라는 이 변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 변수랑 쿼리문을 연동을 시켜야 돼서 여기가 약간 복잡하죠. 이게 빨간색 안에까지가 네임 작은 따옴표. 예. 여러분이 앞에서 안드로이드 할 때도 스콜라이트에서 쿼리는 작은 따옴표를 쓸 수가 있었죠.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질이어는 자 그래서 이제 요 큰 따옴표를 자바 문법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변수명 그리고 이제 요 변수명에 들어가는 값의 앞뒤로 여기에 따옴표들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큰 따옴표로 감싸고 안에 작은 따옴표, 닫는 따옴표. 여기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여는 따옴표. 그쵸? 그래서 rname을 앞뒤로 감싸는 따옴표가 있고 그 다음에 and 패스워드 또 마찬가지로 자, 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rpwd라는 변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열고 바로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r패스워드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마지막에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며 네, 그래서 이제 쿼리문이 완성이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쿼리문은 자, 스테이트먼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커넥션이 다리라고 보면 그 다리 위에 브릿지, 다리 위에 달릴 자동차가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테이트먼트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일반 스테이트먼트는 커넥션 자동차는 다리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 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를 해주고 만약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면 컨 다음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선생님 뒤에 가서 잠깐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으면 짐은 어디다가 실어야 되나요? DB에서 요 셀렉트 쿼리문을 실행한 결과를 자동차에 싣고 올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execute 쿼리하고 이 쿼리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시에는 execute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요. 뭐 드랍 테이블을 한다 그래도 인서트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DB에 뭔가 변화가 생기게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execute 쿼리는 이제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RS 앞에서 우리가 result set reference죠. 그래서 이제 이 RS가 계속 result set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값들을 출력할 텐데 우리는 여기 아이디가 네임이 이렇고 패스워드가 이런 것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if문을 써서 RS에 next라는 걸 이제 이게 보통 while 문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next 하나 if문 써가지고 자, 있으면은 out.print에서 이게 out에 들어가는 게 이제 out 객체에서 써주는 것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날아가는 값이죠. 그쵸? 그래서 뭐 HTML 태그 이런 것을 쓰면 HTML 문서로 날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냥 딱 문자열 하나 그래서 out.print 자 RS의 getString 그러니까 result set에서 getString 커서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커서. 그래서 getString 인티저면 getInteger 이렇게 해줄 것이고요. 타입이 그래서 getString하고 여기에 요런 속성 이름들을 써주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쵸? 네임 써주게 되면 이름값이 아웃에 날아가고 만약에 이런 게 없다. RS의 넥스트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쿼리를 만족하는 리절트 셋이 비어 있는 거죠. 널이라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아이디 비번을 확인하시라. 이렇게 또 아웃으로 내보내면 되겠고요. 트라이 캐치 문이니까 exception 처리해 주시고요. finally 다음에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result를 클로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자동차도 클로즈 반납해 주시고요. 커넥션 다리 연결도 반납을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으면 지난 학기 우리 수업 범위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학기에 그 웹 프로그래밍 공부를 조금 찾아서 다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DBMS를 연결하는 이제 그 JSP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JSP가 아까
그냥 뭐 이름 또는 뭐 연결이 안 된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으면 뭐 오류 문자를 보내는 그런 정도의 다시 가서 한번 보면 여기에 아웃프린트에서 여기에 네임 값만 요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이죠. 아웃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본다 문자열만 하나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웹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에서 호출을 해야지 이것을 볼 수가 이 JSP 문서를 호출을 해야지 DB하고 연동돼서 결과를 만들어서 일로 보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요 안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로긴 DB JSP까지 여기 주소 표시줄을 표시해 놨네요. 그렇죠? 자, JSP까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네, 그렇죠. 톰캣 서버가 여기 지금 닫혀 있는데 여기 이제 서버를 불러서 여기 마우스가 가면 어떤 게 서버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연동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버를 실행을 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DB도 물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바로 실행을 이렇게 시키면 어디까지로 실행을 해요? 로컬호스트 8080 안드로이드 로긴 db.jsp 이쪽에 요청 파라메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오류가 나죠. 그래서 오류가 나도 꿋꿋하게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물음표 네, 네임은 김이고 패스워드는 1234다. 이렇게 넣고 여기서 새로 가져오기, 새로 고침 요걸 누르게 되면 자, 이름이 이렇게 김하고 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클립스 개발 환경에서 자바 JSP 파일을 DB MySQL 설치한 DB하고 연동해서 실행은 톰캣을 빌려서 이클립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것.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톰캣 서버나 MySQL 연동 혹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제가 열어놓지는 않았는데 웹 INF 밑에 JAR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요청 파라메타는 제대로 DB에 있는 이름으로 불렀는지 만약에 이 값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런 회원이 없다라는 그런 익셉션을 처리하는 그런 익셉션이 아니죠. 여기 가보면 아이디 비번 확인이라는 문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오는 결과를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클립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JSP 페이지 만드는 두 번째 예제로 회원 가입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JSP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름은 register db.jsp로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은 원래 입력 폼이 있어야 되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폼은 그냥 그 URL 끝에 요청 파라미터, 물음표, equal, 뭐, 앰퍼샌드 이런 것을 사용하는 요청 파라미터로 간단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앞에서 제가 그냥 간단히 좀 넘어왔는데요. 잠깐 그 JSP 수업에서 활용하던 페이지로 조금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JDBC 드라이브로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드라이버가 먼저 필요한 드라이버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클래스 4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MS를 연결하는 것이 커넥션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커넥션에서 여기에 이제 URL DBMS가 있는 URL부터 해서 그 다음에 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DBMS 안에 있는 디렉터리라고 볼 수 있는 테이블들을 담는 폴더라고 볼 수 있는 DB 이름까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이 끝나면 그다음에 선생님이 자동차라고 얘기했던 칼을 하나 준비한다. 네.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스테이트먼트는 create 스테이트먼트를 쓰게 되고 prepared 스테이트먼트면 prepare 스테이트먼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금 두 번째 예제에서는 제가 prepared 스테이트먼트를 써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의문을 실행을 하게 되면 execute query와 execute update가 있는데 select일 때는 execute query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쿼리를 실행해서 리절트 셋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미리 하나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절트 셋은 요 이제 DB에서 읽어온 만약에 셀렉트 에스테리스크 프람 뭐 멤버 테이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레코드를 읽어온다 그러면 이런 식의 값들을 읽어오겠죠. 그쵸? 여기 레코드 하나고 여기 하나하나가 속성 값들입니다. 테이블로 형식으로 읽어오는데 요것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리절트 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 셋 넥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 포인트를 가리키게 되고 또 넥스트 하게 되면은 그 다운 포인트를 가리키게 돼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 값들을 뽑아내는 게 여기가 스트링 값이면 get 스트링, 그 다음에 여기가 인티저 값이면 get 인티저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이제 뭐 테이블 이렇게 뷰 HTML이랑 요 TD와 TD 사이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거꾸로 리절트 셋부터 이렇게 클로즈를 해서 해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시간 수업 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때는 자, 여기 스테이트먼트 한 다음에 콘에 create statement 하고 그 다음에 statement execute query 또는 execute update 하면서 여기다가 질의문을 바로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insert 문을 select 문일 경우에는 execute query, insert 문일 경우에는 execute update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자, prepared statement는 SQL의 틀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값을 입력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써볼 건데요. insert into member 예를 들어서 요건 이제 제가 다른 JSP 수업에서 사용하던 것이라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테이블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값들의 value를 여기서 여러분이 변수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더하기 수많은 여기 복잡한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물음표. 그러면은 정수냐 문자열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자, 그것도 여기서 해줄 거예요. 후에. 그래서 물음표가 3개 있으면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준비해야 될 게 prepared statement로 요 P statement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 prepare statement 그리고 미리 쿼리를 넣어놔요. 앞에서 스테이트먼트는 미리 쿼리를 넣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쿼리를 넣어주는데 이것은 이제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가로 부분을 물음표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STMT, Prepared Statement의 레퍼런스에 set string, 만약에 뭐 뒤에 나이 같은 게 들어간다 그러면 set integer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주의할 점은 물음표가 시작되는 우리가 보통 첫 번째는 0이잖아요. 여기서는 1입니다. 그래서 1의 멤버 아이디는 매드, 2는 뭐 김민보, 3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인서트니까 execute update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프리페어 할 때 쿼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execute update와 execute 쿼리도 중요하지만 prepared statement와 그냥 statement도 JSP에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을 할 때 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연동 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 register db.jsp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안에 물론 한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면은, 다른 프로젝트라면 또 JAR 파일을 라이브러리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임포트 지시사 써주고, 여기는 prepared statement 했죠. 그쵸? 요 회원 가입이지만, 유저 테이블을 제가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름하고 암호만 있으면 회원 가입이 됩니다요. 자, 그래서 여기 URL 또 똑같이 이렇게 다 해주시고 자 클래스 for name 해주시고 드라이브 매니저 get connection까지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epared statement와 statement를 확인하자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prepared statemen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users name PW values하고 여기 크고 작은 따옴표들이 막 나타나지 않고 물음표만 딱 나타났죠. 그래서 con prepared statement는 선언할 때 prepared prepare statement 한 다음에 SQL 넣어주시고요. set string 물음표 1번 자리 물음표 2번 자리 그 다음에 execute update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여기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멤버 테이블 삽입 성공. 왜 리절트 셋이 없을까요? 셀렉트는 값을 읽어오는 것이니까 리절트 셋이 있는 거지만 이건 인서트 했기 때문에 1이 리턴 될 거예요. 네. 하나 성공했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치 파이널리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리절트 셋이 없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자, prepared statement와 statement의 차이, 그리고 insert 일 때와 select일 때 리절트 셋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while 문이나 if 문도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리절트 셋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 정리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다시 또 제가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여기서 또 실행을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register db.jsp 오류 당연히 나겠죠. 여기서 실행을 그냥 시키면. 그래서 실행시켜 놓고 요 뒷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자, 우리가 셀렉트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그인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넣어주고 다시 재시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서. 그래서 나중에 이 값 넣어주고 재시도 해주고 그러면은 멤버 테이블 삽입 성공. 네, 그래서 이제 MJC와 인보까지 어느 테이블에 들어갔다? 유저스 테이블에 들어간 것이죠. 자, 이때 톰캣, 이클립스 톰캣, MySQL 자나깨나 서버를 확인하고 실행을 해달라는 부탁 다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IP 주소를 왜 확인하느냐. 네,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에서 요것을 불러보려면, 이제 서버 쪽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 불러보기 위해서는 IP 주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IP config 해서 여기 IPv4 주소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쵸? 네, 굳이 이렇게 감출 것은 아닌데요, 여기는. 그래서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이제, 안드로이드로 가져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이클립스는 선생님이 아까 얼핏 말했는데 무슨 환경? 네, 개발 환경. 그럼 개발 환경 아닌 건 뭐가 있어요? 배포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흔히 이렇게 하죠. 내가 글을 쓰는 글 쓰는 작업실이 있고 내가 글을 쓰고 나서 이제 탈고 다 고치고 수정하고 뭐 한 다음에 책이 나오는 제품이 되고 나면은 출판해서 서점에 갖다 놔야 되죠. 톰캣이 그 서점 같은 배포, 출판된 환경이에요. 이클립스는 개발 환경이고 개발 환경이지만 우리가 결과를 계속 오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톰캣과 연결을 해놓은 것이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로그인 db.jsp 열심히 했는데 톰캣에 가보니까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실제로 톰캣에 갖다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출판 또는 배포라고 하는데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안 하죠.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프로젝트를 서버에 어플로 배포, 퍼블리싱 하기. 자, 요게 이제 어디에도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선생님이 모든 과정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클립스에 자 이렇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뭐 로긴 JSP도 있고 로긴 DB JSP도 있고 레지스터 DB 회원 가입용 네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파일 메뉴에 가면 엑스포트 내보내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어떤 타입으로 내보내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어떤 타입으로 내보내고 싶은데요. 웹 서비스 아니고 웹에 WAR 파일 하고 finish 누르게 되면 next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엑스포트하고 이게 나오면 네 이렇게 선택하고 next를 누르시면 다음에 어디다가 그러면은 이 WAR 파일을 놓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한 번에 갖다 놓겠다. 뭐 내 PC에 톰캣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갖다 놓을 수 있고 만약에 클라우드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TP 프로그램 같은 것을 써서 원격의 서버에 이 파일을 가져다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FTP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브라우저 이렇게 누르면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여기 브라우저 선택해서 누르면 이제 아파치 톰캣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있을 때는 버전을 우리가 돌릴 버전을 정하고 거기에 웹 앱스 밑에 디렉토리 이름 톰캣 밑에 웹 앱스 기억하세요. 자, 웹 앱스 밑에 뭐가 있다? 바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 앱스 밑에는 디렉터리만 있는데요. 이걸 디렉터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다 뭐로 봐야 된다?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WAR 파일을 갖다 놓고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면 이제는 그 개발 환경 이클립스가 아닌 톰캣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배포, 내가 쓴 책을 출판해서 상점에 올리는 것처럼 톰캣 서버에 갖다 놓기는 했어요. 근데 진열장에 올린 건 아니에요.
그냥 포장된 채로 WAR이라는 포장된 묶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열해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톰캣 서버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실행해 놓지 않은 건 이클립스에서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서 이클립스에 지금 실행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닫아 주셔야 돼요. 그 이클립스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톰캣 서버를 빈에 가서 톰캣 서버를 실행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톰캣 서버가 돌면서 얘를 바로 여기에 디렉토리로 만든다는, 디렉토리가 아니고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 활성화가 일어날 거예요. 요거 톰캣 서버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일어난다. 네,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빈 가서 스타트업 뱃 해주시는 거죠. 그쵸? 예, 그때, 예, 이렇게 실행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깨지 않은 방법은 내일 궁금해 하시면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찾아봐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깨져 있지만 안드로이드 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 EXWAL 파일을 이제 뭔가 활성화 시킨다 하는 이런 부분이 톰캣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글꼴 깨짐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꼴이 깨지지 않게 바꿨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보면 안드로이드 앱 EXWAL 파일을 배치합니다. 선생님 아까 배치한다고 그랬죠. 마치 상점에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자동으로 해주게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압축을 풀지 않았지만 웹 앱스 밑에 안드로이드 APPEX가 어플리케이션처럼 딱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단순히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웹 INF니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스템 폴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레지스터 DB, 로긴 DB, 로긴 JSP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주소를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배포 환경인 톰캣에까지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톰캣을 실행을 시켜보려면 익스플로러를 따로 불러서 예, 네, 크롬이나 네,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네임은 또 다른 걸로 해봐야 되겠죠. 여기 이름 아까 예, 킴, 1, 2, 3, 4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다시 회원으로 가입되지가 않겠죠. 다른 이름으로 해주고 이건 될 수가 있네요. 아이디로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유니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쵸? 네,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면 회원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이블 삽입 성공.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에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한 JSP를 환경인 톰캣. 자, 그래서 톰캣에서 이제 그 이클립스로 해서 네, 설치를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로 여기를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MySQL을 설치하고 이클립스를 연동해서 이클립스에서 DB 테스트하고 DB 연동 JSP 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이클립스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포하는 것까지 톰캣에 배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DB 서버 연동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요 컨텐츠가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실시간 수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수업이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